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카페인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낱낱이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셨더니 속이 더부룩하고 화장실을 자꾸 가게 되네. 아니면 요즘 혈압약 먹는데 커피 마셔도 괜찮을까? 이런 고민 말이에요. 오늘은 우리 나이에 꼭 알아야 할 카페인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커피가 몸속 물을 빼앗아 간다는 게 사실일까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도 안전할까요? 손자, 손녀들이 마시는 에너지 음료, 정말 괜찮을까요?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들어온 카페인에 대한 상식들, 과연 얼마나 정확한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오해. 커피 마시면 몸속 물이 빠진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커피는 이뇨작용 때문에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커피 한 잔 마시면 물 두 잔을 마셔야 한다. 저도 젊었을 때 어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최근 의학 연구 결과는 우리가 알던 것과 달라요. 2005년과 2014년 여러 연구에서 확인해 보니 적당한 양의 커피는 오히려 우리 몸의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미국 암연구소에서도 발표했습니다. 하루 2에서 3잔 정도의 커피는 탈수를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하루 수분 섭취량에 포함시켜도 된다고 말이에요. 그럼 언제 문제가 될까요? 평소 커피를 안 드시던 분이 갑자기 하루에 5잔 이상 많이 마시면 그때는 화장실을 자주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처럼 오랫동안 커피를 즐겨온 분들에게는 해당 없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동네 카페를 운영하는 65세 김 사장님은 매일 아침 2잔, 점심 후 1잔씩 드세요. 처음에는 많이 마시면 탈수된다는 걱정에 물을 따로 많이 드셨는데 건강검진에서 수분 상태가 아주 양호하다는 결과를 받으셨어요. 반대로 동호회 등산을 갔던 72세 이 할아버지는 물 대신 커피만 가져가셨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운동할 때는 역시 물이 최고라는 걸 몸소 체험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오해. 혈압약 드시는데 커피 괜찮을까? 이 질문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먼저 WHO와 미국 심장학회 같은 권위 있는 기관들의 권고사항을 보면 일반 성인은 하루 400mg까지가 안전하다고 해요. 이건 커피로 치면 대략 4잔 정도입니다. 하지만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카페인이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릴 수 있거든요. 보통 섭취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수축기 혈압이 5에서 15mHg 정도 올라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개인차입니다. 어떤 분들은 커피 한 잔에도 혈압이 확 오르고 어떤 분들은 별 변화가 없어요. 제가 아는 68세 박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혈압약을 15년째 드시는데 처음에는 커피를 완전히 끊으셨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 하시길래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 아침에 한 잔만 드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꾸준히 혈압을 재보시니까 오히려 아침 커피 한 잔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반면에 71세 최 할아버지는 다릅니다. 평소 혈압이 경계선상이었는데 커피 2잔만 마셔도 혈압이 160을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디카페인 커피로 바꾸셨어요.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도 커피를 완전히 금지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고 집에서 혈압을 재면서 본인에게 맞는 양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실용적인 팁 하나 드리면 아침 혈압약을 드신 후 30분 뒤에 커피를 드시고 1시간 후에 혈압을 재보세요. 일주일 정도 기록해 보시면 본인에게 커피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오해. 손자들이 마시는 에너지 음료 안전할까? 요즘 젊은 사람들, 특히 우리 손자 손녀들이 자주 마시는 에너지 음료에 대해 많이 걱정하시죠? 먼저 에너지 음료가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에너지 음료에는 카페인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타우린, 과라나 엄청난 양의 설탕까지. 미국 FDA 기준으로 한 캔 473ml에 54mg부터 무려 328mg까지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328mg이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세요? 우리가 마시는 일반 커피 3잔 반 정도입니다.
그걸 한 번에 마시는 거예요.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정말 위험합니다. 영국에서는 아예 16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에너지 음료 판매를 금지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에요. 2023년 미국에서는 어린이들의 에너지 음료 중독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례가 20%나 증가했다고 해요. 실제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2011년 미국에서 14세 소녀가 몬스터라는 에너지 음료를 마신 후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또 최근에는 파네라라는 카페에서 카페인 함량이 너무 높은 음료를 마신 고객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우리 성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베리웰 헬스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에너지 음료를 마신 후 혈압이 수축기 기준으로 5에서 15mHg, 이완기로는 5에서 10mHg 올라간다고 해요. 이미 혈압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한 수치죠. 제가 아는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고등학생 손자를 둔 정할머니가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손자가 시험 기간만 되면 에너지 음료를 하루에 2~3캔씩 마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밤에 잠을 못 자고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하고 성적도 오히려 떨어지더래요. 할머니가 손자와 진지하게 대화해서 에너지 음료를 끊고 대신 적당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집중력도 좋아지고 성적도 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에너지 음료를 완전히 피해야 할까요? 성인의 경우 가끔 운동 전에 소량 80mg 이하를 마시는 건 크게 문제 없어요. 하지만 습관적으로 마시거나 하루에 여러 캔을 마시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는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커피도 적당히 마셔야 하는데 에너지 음료는 커피보다 훨씬 강한 자극제야. 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 소원이니까 대신 물이나 과일 주스를 마시자. 네 번째 오해. 카페인은 중독성이 없다. 커피는 중독이 아니라 습관이야. 술이나 담배와는 다르잖아.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카페인도 실제로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어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카페인 의존증을 정식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진행한 큰 규모의 연구를 보면 일반 성인 중 19.5%가 카페인 사용장애, 46.6%가 금단 증상을 경험했다고 나와요. 생각보다 많은 비율이죠. 금단 증상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두통, 피로감, 집중력 저하, 우울감, 짜증. 커피를 못 마신 날 이런 증상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저희 동네 69세 이 아저씨 이야기예요. 40년 넘게 하루에 6잔씩 커피를 드셨어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커피를 줄여보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끊었더니 하루 종일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법을 택하셨어요. 하루 6잔에서 5잔, 4잔. 이렇게 한 달에 한 잔씩 줄여나가셨죠. 지금은 하루 2잔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반대로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73세 김할머니는 아침에 한 잔, 점심 후에 한 잔, 딱 2잔만 드세요. 오후 3시 이후에는 절대 안 드시고요. 그래서 밤에 잠도 잘 주무시고 카페인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커피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계세요. 중요한 건 절제입니다. 카페인이 우리 생활에 완전히 나쁜 건 아니에요. 적당량을 지키면서 즐긴다면 오히려 인지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우리 나이에 맞는 카페인 관리법을 제안드리면 하루 2잔에서 3잔 이내로 제한,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기, 숙면의 방해됨, 혈압약이나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확인, 갑자기 끊지 말고 천천히 줄이기, 실제 사례로 보는 카페인의 양면성.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작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고3 수험생이 밤샘 공부를 하려고 에너지 음료를 3캔 연달아 마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며 쓰러진 거예요. 다행히 부모님이 빨리 발견해서 병원으로 급히 옮겼는데 의사가 심장에 무리가 왔다.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래요. 이 일을 계기로 그 학생의 할머니가 동네에서 에너지 음료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시작하셨어요. 이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때는 밤샘 공부할 때 미숫가루나 꿀물을 마셨는데 요즘 아이들은 왜 이런 독한 걸 마시냐고 하시면서요. 반대로 좋은 사례도 있어요. 동네 문구점을 운영하시는 76세 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9시에 아메리카노 한 잔, 점심 후 2시에 한 잔씩 드세요. 벌써 20년째 이 패턴을 유지하고 계신데 건강검진에서도 항상 좋은 결과가 나와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커피는 내 인생의 동반자야. 하지만 동반자도 너무 많이 붙어 있으면 부담스럽잖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 이분의 비결은 규칙적인 패턴과 적당한 양이었어요. 그리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절대 안 드시는 철칙도 있고요. 결론 및 현명한 카페인 생활.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카페인의 진실을 정리해보면 첫째, 적당한 커피는 탈수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루 수분 섭취에 도움이 돼요. 둘째, 혈압약 드시는 분들도 의사와 상의 후 적당량은 괜찮습니다. 개인차가 있으니 본인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세요. 셋째, 에너지 음료는 특히 청소년들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넷째, 카페인도 의존성이 있으니 절제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끊지 말고 천천히 조절하세요. 우리 나이에 맞는 현명한 카페인 생활을 위한 제안. 하루 2에서 3잔 이내. 오후 3시 이후 금지. 약물과의 상호작용 체크. 개인 체질에 맞게 조절. 카페인은 적이 아닙니다.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즐긴다면 우리 인생의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내용이 가장 놀라우셨나요? 댓글로 경험담도 나눠주시고 주변에 카페인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나이에 꼭 필요한 또 다른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이며 채널 발전에 큰 힘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